안녕하세요. 도경기 문식입니다. 오늘은 인성의 징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이 과다한 자들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한번 알아봄으로써 인성에 대한 지난주에 무인성에 이어서 이번에 인성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인성은 외부 환경에 민감해서 징크스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인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역학자들이 넘지 못하는 산이 있는데, 무슨 징조가 보이면은 그 징조를 불길한 것으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이렇게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예를 들면 다리 밑에서 넘어져서 내가 다쳤다 그러면 그거는 조상이 잘못돼서 다쳤다는 등 이런 말들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삼재죠. 삼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덩달아서 역학자도 여기에 연결을 시켜버리죠. 삼재에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도 결국은 그렇게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고객이 불길한 것으로 연결을 시키니까 역학자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동의만 해주면 그 손님들한테는 최고의 역학자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동서남북 어딘가에 한 군데를 막아놔서 삼살방을 만들어서 못 가게, 가지 못하게 하는 방향도 있고 또 가라고 하는 방향도 있어요. 이런 징크스는 역학자들이 참 넘기가 어려운가 봐요. 원래 삼재가 들었으니까 코로나가 온 것이지 왜 코로나가 왔겠어요? 이런 식이가 있죠. 가지 말라는 방향에 가서 당신은 이번에 코로나에 전염된 거야. 그러면 최고의 통변이 되는 거예요. 상생상각을 자꾸 연습을 해서 그런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누가 뭐 원래가 삼재가 들었다던데 이거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 삼재 해결에만 급급해서 상담의 한계를 넘기지를 못해요. 되게 20%가 넘는 돈을 더 주고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무인성이든 인성이 있든지 간에 인성운이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취직도 하고 책상을 눌러서 진급도 하고 이런 것들로 봐줘야 되는데, 인성운에 들어와서 도식을 당했어. 당신은 결혼도 거부당하고 직장에 가는 것도 거부당하고 진급도 어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징크스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만약에 결혼해서 배우자가 도박에 빠지거나 술만 먹고 무능하니까 10년을 속썩이다가 이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운이 온다고 해도 결혼을 하지 않아요. 무인성 사주는 그렇지 않은데 이 인성 과다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은 불신지옥이죠. 모든 남자는 참고 못 쓴다라고 하는 징크스를 내려버린 거예요. 인성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징크스를 만드는 특징이 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다시는 만나지 않아요. 이런 징크스를 마련해주고 만들어주고 확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성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평등값이 아니고 자기 값으로, 자기가 정한 값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 복이 없다, 여자 복이 없다, 이런 것을 이미 마음속으로 딱 자기가 확정을 해놓은 거예요. 남자들은 식상을 인성이 누르거나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여자들은 인성의 관사를 받아들이는 성향이니까 관살이 자신한테 오게 하는 성향으로 나타나고요. 남자들은 식상을 조절해서 관사를 다스리는 성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남자들과 여자들의 음양을 바라보는 성향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식상을 조절하다가 보니까 후배나 자식 혹은 제자에 대한 관념이 사라져버려요. 오랫동안 하면 뭐하나 라고 하는 징크스가
내 몸에 남아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쉽게 교류를 하려고 들지 않아요. 인성은 무섭게 자기 값을 자기가 먹여서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적 부작용이 무인성이 아닌 인성이 과한 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뭔가 바뀌면은 풀어야 된다든가 바뀌면은 나쁘다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 자기 마음 안 내놓기 방식이 인성 과다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인성이 과다하면 여러 해 동안 당하고 또 당하니까 그 속에 징크스가 꽉 박혔어. 내 마음을 안 내놓고 밖으로 노출을 하지 않고 그냥 꽉 닫아버려요. 무인성사주가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자기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과 인성이 과다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안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외부와 이 차단벽을 쳐버리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죠. 그러니까 인성 과다를 한영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사회적 성장을 한다면 무인성 사주가 인성 과다한 자보다가 훨씬 더 나아요. 인성이 과다하면 개인적 대화를 잘 나누지 않는다. 이들이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고 자기 발전을 저해하고, 무인성은 사회 발전을 받아들여요. 인성 과다자들은 자기 안에 둘러싸여 있고요, 타인이나 사회에 맞추지 않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인성이 과다하면 먼저 관설을 하고요, 식상을 상극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데, 상관상진과 관설만 하지 않으면 인성이 과다하다고 해도 사회 참여를 해요. 상관상진이 되면 일단 마음의 문을 닫아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관설이 되면 가진 것이 없으니까 뺏길 것도 없는 것이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관설이나 상관상진이 되면 자기만의 징크스 속에서 살아간다. 인성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 두 가지를 행하면, 관설이나 상진을 행해버리면 자기 발전이든 사회 발전이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설이 되었는데 재성운이 왔으니까 관설을 면하겠네요. 좋으시겠어요? 성공하시겠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무슨 성공을 합니까? 이 사람이 사회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재성이 와서 인성을 극하니까 식상이 살아나서 상관상진이나 도식을 면했네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인성이 과다한 사람이 가진 자기를 가둬 놓은 그 심정, 관설과 상관상진을 재성이 와서 재생관으로 막았다고 해서 사회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재성이 와서 인성을 제화해서 식상이 살아났다고 자기를 고쳐서 사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징크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재성이 왔다고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육신으로는 재성이 와서 인성을 상극하니까 인성이 죽어서 식상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오행으로는 목국토를 해서 수가 살아났다는 말은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육신으로 인성을 제해서 식상이 살아나서 상관상진이 해결됐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운이 온 것이지 그 사람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생화극제를 육신에 연결을 시켰더니 인성을 함부로 다루어서 식상이 살아났으니까 당신 돈 벌러 나가라 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한창 자라나야 될 나이에 애들을 돌볼 여자가 직장을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한 3년 직장 생활 하니까 아이들이 잘못되죠.
오행은 아무렇게 다루어도 괜찮지만 육신이라는 것은 가족관이 있고 육신 안에는 직업관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가치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성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어서 마치 동물 취급을 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사주의 인성을 잘 보존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대화의 통로 역할을 할 것인지 그 인성을 가두어 놓고 꺼내지 않아서 폐쇄적인 인간이 되시든지 잘못된 생각이나 외부 환경에 대한 그릇된 판단으로 관을 설해서 실수투성이로 살든지 해야 되겠죠. 자기 사주의 인성이 관을 설해서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인식하고 잘못 판단한 것이 관설이에요. 이것은 결국 자기 잘못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하거나 외부 환경을 잘못 인식한 것이 관설이죠. 이것이 재성이 온다고 그 고집이 꺾이거나 사라질 리는 없잖아요. 절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 운에서 재성이 왔다고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30년 전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재성운이 왔다고 아버지가 살아오는 게 아니죠. 식상이 상진이 되었거나 도식이 되어서 사회에 대한 어떤 도전의식 자체가 상실된 상태로 자신을 보존하려는 사람들이 인성과다자들이에요. 이들이 재성운이 온다고 해도 절대 도전하지 않아요. 이미 다리 건너 저쪽 동네는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재성운이 온다고 다리를 건너는 일은 안 한다는 거죠. 거짓 다리를 건너고 거짓 걸음걸이를 걷는다고 하더라도 정신 상태는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거짓된 행동에 그 사람의 정신까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시중에 있는 육신들 책에서 보면 주로 마치 학력이 초등학교 수준이거나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한 것을 기준으로 쓴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인식체계나 철학이 모두 바뀌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책도 써야 돼요. 마치 을목은 병화가 보호자라고 했는데 내 사주에 병화가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는 사주니까 누군가 자기에게 끊임없이 위협하고 협박을 가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인성도 잘못되면은 인성이라는 보호자가 없으니까 항상 누군가 자신을 위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게 인성 과다자들이에요. 정신 상태가 너무나 나약하다. 인성 과다로 인해서 신앙한데 인성이 왕하니까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이 시간에는 인성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인성도 좋지 않지만 인성이 과다해도 이렇게 삶의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